아일리아 쪽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대 수급들이 다 이쪽을 보고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한번 조정이 나와주는 게 그림이 좀 이쁜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대로 이 3,000당 제약의 공략 단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공략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공략가 어떤 기준이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3,000당 제약 녹화해 볼 겁니다. 지금 제약주들 중에서 사실은 3,000당 제약을 제외하면 뭐 투자 메리트가 눈에 띄게 보인다 할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뭐 끽해봐야 한두 개 정도 될 텐데요. 그 중에 하나인 3,000당 제약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3,000당 제약을 녹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좀 많이 하셔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요 3,000당 제약이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 있지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그것도 아니라면 아직 매수 안 했는데 매수해도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3,000당 제약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 그리고 없는 분들은 매수해도 되는 근거들을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요 내용만 말씀을 딱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좀 감이 안 오잖아요. 뭐 좋은 거는 알고 있겠는데 얼마나 더 갈지를 모르니까 영상을 찾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넘기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만 제가 어떤 걸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 3,000당 제약의 공략 단가를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공략 단가. 떨어지면 어떻게, 올라가면 어디까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추가로 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3,000당 제약과 함께 가져갈 만한 종목 하나를 이 모두 무료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 이거 다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본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0당 제약 보유 매수해도 되는 이유 첫 번째, 13조 아일리아 100조 비만 치료제. 지금 3,000당 제약이요, 과거부터 정말 이 뭐라고 할까요? 황반변성 치료제 여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3,000당 제약이 정확히 말하면 신약 개발 기업에서 바이오 시밀러로 아예 방향을 바꿔버린 기업이거든요. 조금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좀 특이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두 가지로 나뉘죠. 이 신약 개발 기업과 바이오 시밀러로요. 신약 개발 기업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리스크가 있는 대신에 한번 잭팟을 터트리면 그때부터는 승승장구하는 게 또 이 신약 개발 기업들의 특징이고,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은 조금 초기 비용이 덜 드는 대신에 잘 되더라도 매출이 신약 개발 기업만큼 폭발적으로 나오진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매출이 크게 차이가 나느냐? 그러진 않고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시밀러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숙제가 있습니다. 이 신약 개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약품을 잘 만들어서 그 약품을 오랫동안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새로운 신약 개발 기업이 치고 올라오는 진입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좀 독과점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바이오 시밀러 산업은요, 좀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감기 치료제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떤 신약 개발 기업에서 이걸 만들었단 말이죠. 그 이후로 몇십 년 동안 이 약만 쓰다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이거 좀 팔아보고 싶어 하면서 비슷한 성분의 다른 약품들을 막 조조해가지고 같은 효능이지만 다른 약을 만듭니다. 이게 바이오 시밀러예요. 그러면 또 다른 기업들이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과점 시장을 넘어서서 이제는 좀 포화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은 필수적인 좀 요소라고 할까요? 숙명이 계속 새로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내야 되는 숙제들이 좀 있습니다. 신약 개발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약 개발 기업은 그 텀이 좀 길다는 특징이 있는 대신에 바이오 시밀러 기업은 좀 더 이게 단축되어서 빨리 움직여야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 삼켜지지 않더라. 이런 특징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00당 제약이 이쪽으로 방향을 꺾어 내려온 게 조금 의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어요. 좀 옛날 일이긴 하지만 이제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으로 계속 영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으로 현재 좀 상황이 어떠하냐 보니까 상태가 나쁘진 않다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이 재무 상태는 대부분 안 좋잖아요. 대부분 빨간불, 영업이익 적자에 부채는, 빚은 엄청나게 많고 이런 재물을 많이 생각을 하고 보는데 3,000당 제약은 그러진 않습니다. 흑자가 나곤 있어요. 나곤 있는데 여기서 적자로 전환되는 큰 요소가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3,000당 제약은 이런 기업이다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요.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 이 아일리아 시장을 공략을 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GLP-1 비만 치료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삼천당 제약이 제가 앞전에 영상을 찍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가 관리나 기업 관리를 정말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걸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규모가 적당히 커서 내가 비집고 들어갔을 때 좀 용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공략을 하는가 반면에 아직 제대로 시장이 커지지 않았지만 미래 시장 비전이 엄청나게 큰 그런 시장들을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일리아, 이게 비만 치료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현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황반변성 치료제로 약 13조 원의 글로벌 시장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 황반변성 치료제가 어떻게 볼까요? 지금 HLB라는 기업을 예로 들어보자면 간암 치료제 시장이 전 세계에서 12조 원 규모입니다. 황반변성 당뇨병 관련 질환이 이거보다 훨씬 더 발병률이 높다고 보고 그만큼 더 치료제 시장 규모가 더 크다는 거예요. 물론 12조, 13조 하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적어도 이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1조 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일리아 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 23년 지금 100조 원의 시장 규모가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23년 지금 24년이잖아요. 이미 100조 원을 치고 있고 이게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느냐? 30년 되면은 100조 원을 완전히 돌파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천당 제약이 건드리고 있는 이 산업 자체가 간암 치료제 시장보다 핫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추가로 전 세계 이 제약바이오 시장 규모가 총 1,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을 미국 시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눈뜨리고 있는 테마, 그리고 그 업종이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에요. 이쪽을 공략을 함으로써 삼천당 제약이 강하게 이 비전을 눈에 띄게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천당 제약은 매년마다 200억이라는 돈을 흑자가 남으면 모든 돈을 다 때려박아가지고 뭐에 쓰고 있다? R&D에 쓰고 있어요. 연구 개발 비용으로 돈을 다 때려박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HLB 영상을 찍었던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HLB가 FDA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몇 년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2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 삼천당 제약 역시나 이 미국 시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흑자를 보면서까지 이 비용들을 R&D로 넣고 있다. 그게 바로 GLP-1이라는 약품이고, 이 비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0년 되면 100조 원이 훌쩍 넘어간대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간암 치료제 시장 같은 거, 암 치료제 시장이 각 암 분야마다 보통 10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씩 나오거든요. 결국 따져보게 되면 이 비만 치료제가요, 모든 암 치료제 시장 규모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비만 치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정말 개선이 되고 있고 필요한 약품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엄연히 비만도 질병으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역시나 이를 통해서 혹은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이 당뇨병 같은 것들, 이에 관련한 약품인 아일리아 시장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 그의 원인이 되는 비만 시장에는 훨씬 더 많은 집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이 지금 비전을 되게 잘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뭐라고 할까요? 비교로 좀 해보자면, 이름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이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트렌드를 먼저 내다보고 미리 준비를 해가면서 이 타이밍이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가치를, 뭐라고 할까요?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업종들, 그런 약품들을 바이오시밀러든 신약 개발이든 만드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이럴 때 갑자기 뒷북을 친다거나 아니면 전혀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새로운 약품을 갑자기 만들겠다고 나서거나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삼천당 제약의 비전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비만 치료제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일리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로나를 다 지나서 다들 아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탑5에 드는 화이자라던가 이런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건들고 있는 약품들입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너무나 잘 맞춰가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잘 나갈수록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화이자에서 비만 치료제를 먼저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유통이 먼저 될 거고요. 반응이 나올 겁니다. 이를 보면서 조금 더 개선시켜서 바이오시밀러를 만든다면, 혹은 동일한 성분을 갖고
출시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매출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천당 제약의 비전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공격적인 R&D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도 충분히 삼천당 제약이 갖고 있는 비전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공격적으로 R&D를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첫 번째로는 이 삼천당 제약이 좀 남겨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 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일반적인 제약 바이오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이 재무 상태가 안정적인 기업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무 상태가 훨씬 더 많은 매출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거보다 많은 비용들을 이 연구 개발 비용으로 투자를 해버리면, 만약 이 연구 개발이 실패했을 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올랐던 주가는 대체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이냐. 여기서 바로 죽어버릴 게 뻔하다는 거죠. 이 연구 개발이라는 게 지금 삼천당 제약은요, 이 GLP-1 그리고 GLP-1의 개량 버전을 준비하고 있죠. 이거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이 개량 버전은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예상들이 기대 심리로서 작용을 해서 주가가 올랐던 건데, 지금 이런 연구 개발이 실패를 했다, 혹은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퇴화할 수 있다, 삼천당 제약이 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이 업종에서요, 다른 대형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자 같은 기업들이 독점 규모로 가버리게 되면 바이오시밀러로 치고 싶어도 치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100조 원 규모라고 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은요 1,700억대밖에 안 되거든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천당 제약은 무조건 국내보다는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해버리면 그에 대한 후폭풍을 이 주가 하락으로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애초에 들어왔던 수급들이 기대 심리이기 때문에 이 기대 심리가 깨지게 되면 그만큼의 주가 낙폭이 나올 텐데 주주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공 확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 바이오 시밀러 산업 자체가 정말 고도화가 돼가지고 발전이 많이 됐어요. 과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2010년도 기준만 하더라도, 이때에서 한 15년까지만 하더라도요,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정말 살아나기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 개 제약 바이오 기업이 신약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독점식으로 움직이던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이때부터 개발이 되어 오면서 저 약품은 어떤 성능이 있는지 연구하고 개발해서 다른 약품, 다른 약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한 게 이 시즌이에요. 이때부터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엄청나게 좋은 수입을 많이 거둬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셀트리온이라던가 다른 기업들도 많죠. 그런 기업들이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잠재적인 비전이 상당히 높고, 추가로 화이자 같은 기업들이 먼저 출시를 해주게 되면 삼천당 제약 입장에서는 보고 개량해서 더 좋은 약품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천당 제약이 이 바이오시밀러 산업 GLP-1 개량 버전, 그 이후에 차후로 나올 다른 버전들도 충분히 좋은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지금까지 봐왔던 삼천당 제약의 R&D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지금까지 봐왔던 삼천당 제약의 이 주가 관리, 기업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후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 화이자 같은 대기업에서 먼저 길을 끌어준다는 것은요, 삼천당 제약 입장에서는요, 이 약 물고 따라만 가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엄청나게 높지 않아요. 오히려 이 HLB의 리보세라닙처럼 아예 신약을 만들어서 이걸 인정받는 데까지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을 거고, 뭐 승인 한번 잘못 받았다 그러면은 뭐 하한가 가는 거는 말도 못하고요. 근데 삼천당 제약 입장에서 이런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던 이 R&D 전략 그대로 가면서 화이자에서 먼저 출시해주고 다른 업종들에서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준다면 이를 보면서 개량 버전들을 바이오시밀러로서 뽑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로 이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일반적인 신약 개발 기업들보다 초기 비용이 적게 됩니다. 200억 원 정도가 절대 작은 돈 아니지만 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200억이면 그렇게 큰 돈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을 R&D를 했을 때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저투자 고수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효율이 넘치는 장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봤을 때 이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지금까지 올라왔던 폭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천당 제약이 이 GLP-1의 개량 버전이라던가 아니면 화이자에서 제대로 길을 보여주기 이전까지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 테마만 가지고 주가를 더 올리긴 힘들다는 거죠. 아일리아 쪽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제 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대 수급들이 다 이쪽을 보고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한번 조정이 나와주는 게 그림이 좀 이쁜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대로 이 삼천당 제약의 공략 단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공략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공략가 어떤 기준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삼천당 제약의 조정이 조금 나와줘야 안전한 자리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너무 평가 가치가 높게 끌어올려져 버리면 이 삼천당 제약이 없던 부담도 생길 수 있겠고 기존의 주주들이 이를 잡고 안 놔줘 버리면 밑에서 물량을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고 고점이라 들어가지 못하는 큰 손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앞전에 이런 상승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뜨문뜨문 올라가다가 만약에 수급이 너무 과부하돼서 한 번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투매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지점부터는 조정의 가능성을 좀 더 두고 움직이는 게 맞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사실은 이게 근거가 되게 뚜렷한 게 뭐냐면 초록 색깔 선이 개인이고 이 보라 색깔, 핑크 색깔 선이 외국인 기관입니다. 보유 수급들이거든요. 기관들은 팔고 외국인들도 일부러 팔아주고 있어요. 이 주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로지 개인들만 계속 끌어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뭐가 일어나죠? 조정이 일어나고 상당수의 기대감만 가지고 이제 투기를 했던 개인들이 털려 나가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해서 지금부터는 이 조정을 염두에 두고 공략가를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 공략가를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느냐? 바로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어요. 이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주가가 얼마 올랐다라는 것을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지금부터 어떤 이슈가 나오고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는 것을 계산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지금 미국 증시부터 얘기가 정말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안정이 안 됐는데 미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트럼프 대선 얘기 나오고 있고 뭐 금리 인하 얘기 나오고 있고 계속 증시에 변동을 줄 수 있는 큰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증권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공략가도 매일매일 그날의 시장에 맞춰서 변화가 생겨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 본업을 하시면서 일을 하실 수가 있겠느냐? 정말 힘드실 거기 때문에 이걸 제가 대신 해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드릴 거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슈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공략가를 매일매일 알려드리는 이 채팅방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채팅방 어떤 식으로 입장을 하느냐? 자, 지금부터 주주분들,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3000당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만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고 공략가 알려드리고 이슈들까지 숨은 이슈들까지 다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문자를 남기신 분들께만 100% 무료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주주분들이나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분들은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이 문자 강쌤 3000당이라고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이 채팅방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원했던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 있으실 건데 여기에서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트럼프 대선이라든가 금리 인하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증시는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자 3000당 제약과 같이 잡고 있으면 시너지가 아주 좋은 종목에 대한 설명도 드려볼 거고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종목 괜찮다,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설명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 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이 잘 풀릴수록 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반도체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과 동시에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밀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리스크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SK나 해외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 파업 문제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까지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목표로 잡고 있던 대만 시총 1위 기업, 대만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TSMC가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총 약 2.5배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의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위라는 타이틀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잡아먹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만이란 나라에서 이 TSMC를 향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한국이란 나라에서 삼성전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직접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만, TSMC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삼성전자는 퇴화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3의 국가가 지켜봤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반도체 기업은 43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들여서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로 AI 반도체의 개발로 인한 고품질 반도체의 생산인데, 이 생산을 지금 TSMC가 뭘 하고 있습니까? 위탁 생산으로 파운드리, 즉 엄청난 양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43조 원을 들여서 증설을 시킨다는 얘기는 TSMC와 붙어보겠다는 의미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삼성전자에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만이란 나라가 TSMC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기업의 끝발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29년까지 약 5조엔 43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1년도부터 이미 이 투자가 시작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직접 나서는데, 일본 정부는 특히나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하지만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대하는 태도와 대만이란 나라가 TSMC라는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1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밑에서부터 중간에 사이가 나면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는 기업 전략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TSMC와 견줄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퇴보를 보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들이부어서 이 자리를 우리가 꿰차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기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동북아시아권에서 반도체 개발 지원이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1위 타이틀의 삼성전자, 이 타이틀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가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반도체라는 게 너무나 큰 영역이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동차에 반도체가 없으면은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휴대폰 사용 못하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가전제품들 다 반도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반도체가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1위 타이틀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면 이 부강해지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자리를 공고히 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고질적인 시총이 너무나 많이 갇혀있고 수익을 못 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무덤처럼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종목의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는 좋아도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투심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잡아봐야 이거 안 오르던데, 이거 잡고 가면 오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손들인데요. 이 큰손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루 만에 10,000원, 20,000원씩 올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리려면 거의 나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느냐. 삼성전자의 벤더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 산업이라는 새로운 아이템, 이슈를 가져와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이 반도체 강국에서 밀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 삼성전자가 1위 타이틀을 내놓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슈로 이 반도체 벤더사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 이슈를 설명드리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반도체 단지 수혜주 공략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에서 2,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 이 내용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1원 부지에 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답니다. 말 그대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세메스란 기업에서 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즉 산업단지인데 시에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첨단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용인특례시에서요. 자, 세메스가 기술개발센터 건립은 26년도까지 약 2,600억 원가량 투입해서 20층 규모로 현재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용량과 압도적으로 큰 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개발센터가 건립이 되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고용 창출 4,200여 명이 예상이 되고 이 안에서만 4,200여 명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용인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이슈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자는요, 국가에서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많이 연구하고 파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단지를 더 많이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데에 따라서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과 지원을 해줘도 부족할 타이밍에 지금 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라가 그를 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답답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다면 삼성전자 본진이 움직이지 않고 삼성전자의 손발로 움직여서 이 상황을 직접 타개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세메스라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의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계열사다. 자,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주도한 이 지자체에서 주도한 첨단 산업단지를 세움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 부족했던 인력을 공격적으로 충원해서 현재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를 더욱더 빠르게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SK에게 이 판권을 좀 넘겨주고 있는 추세예요. SK는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공략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자금을 오히려 더 추가로 투입을 시켜서 이 연구 개발 속도를 더욱더 늘려버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LG를 통해 그렇게 했듯이 이 고품질 반도체 측면에서 SK에게 삼성이 도전장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삼성전자의 부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스라의 산업단지가 많아질수록 삼성전자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TSMC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4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때려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술력과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해본 기업이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첨단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한 호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입지가 넓어질수록 판매량이나 이 업황 자체의 개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은 인도까지 넘어가서 삼성전자의 판권을 두고 정확한 입지를 다지고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삼성전자와 용인시가 주도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세워진다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끝발을 채워줄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슈가 들려옴에 있어서 바로 움직이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손들인데요. 연초에 제가 봤던 이 코스닥 제조업 지수, 여기에 들어가는 수급량을 살펴봤을 때 연초에 봤을 때는 8,417이었던 수치가 현재 녹화일 현재 39,146으로 약 387% 거의 40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많은 증가량이면 이 반도체 업황이 벌써 좋아지고 반도체 주식의 현황도 상당히 좋아져야 됐을 것인데 아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큰 손들이 어디서 물밑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수급이 들어온 양은 거의 400%가 늘었는데 주가는 큰 차이가 없으니 매일매일 티나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지금 상당히 증시가 번잡합니다. 이 종목 튀었다가 저 종목 튀었다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자동차, AI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하나 증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 업종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온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업종에서도 그 중에서도 큰 손들이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매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을 잡아주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괜히 어줍지 않게 다른 종목 잡아서 물려버릴 바에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둥주를 잡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면 된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이 종목이 파회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더욱더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할 거라는 납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업이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당사자이지만 이 당사자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급등을 만들어내봐야 2%, 3%가 한계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다렸다가 먹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 먹을 거면 꼬박 열흘, 2주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은 오히려 자금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충분히 이 매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적당한 규모의 종목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주도의 신규 산단은 미흡한 국가 지원의 한계를 돌파할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와 용인시에 사는 기존 정부 5년 지원 규모의 74% 수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이 행동은 이 종목에게는 엄청나게 수혜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 클러스터 단지가 세워졌을 때마다 필수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했던 기업. 그리고 현재는 이 큰 손들 뿐만 아니고 외국인들까지 하루에 50억 아래로 티나지 않게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는 이 종목, 저 종목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 한 가지에 집중해서 수익을 보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종목명과 목표가와 대응 전략을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 사항들 모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 이 폭등주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폭등주라고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려가는 동안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과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현재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매집 타점을 잡은 시기로부터 정확하게 제 예상으로는 50에서 70%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한 개만 잡고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 보낸 즉시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3천당 제약의 현재 주가 상태가 조정이 나오지 않으면 이대로 치고 가야 되는데 이대로 치고 가버리게 되면 상승폭이 상당히 적은 자리밖에 없어요. 어차피 조정은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 약품들이 나오기 전까지의 텀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에 관련한 공략 단가들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3천당 문자 남겨서 채팅방 입장하시고요. 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